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드라마를 볼 때나 혹은 이런 사연들을 들을 때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런 일이 말이 돼? 요즘 시대에 저런 막장이 어딨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곤했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걸 전 너무나 잘 아는 직업군에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 역시 그렇게 간접적으로 접하기만 하던 일을 제가 직접 겪게 될 거라고는, 그것도 제가 직접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기 마련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당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저는 별다른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넉넉한 형편이었고 부모님 두 분도 항상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저를 잘 지원해 주신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무난하고 굴곡 없이 자랐고 공부도 곧잘하는 편이었죠. 수능을 친 이후 법대에 진학했고 연수원을 상위권으로 마쳤고 그렇게 저는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던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교회를 통해서였어요. 저는 어릴 때만 엄마 따라 교회에 다니고 성인 돼서는 잘 안 다녔는데 교회 행사가 있어 엄마 초대로 오랜만에 갔을 때였죠.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렇잖아도 내가 우리 김 권사님한테 따님 소개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아니, 내가 우리 조카랑 이댁 따님이랑 한번 소개 좀 성사해볼까 싶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거든. 그분은 그러면서 저더러 자기 조카랑 꼭 한번 좀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난감해 그냥 웃음으로 때우고만 있었죠. 그 집안에 대해 듣게 된 건 나중에 엄마랑 둘이 있을 때였어요. 박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힘 좀 꽤나 있는 분인데 전부터 너랑 자기 조카랑 어찌나 엮어주려고 하던지 내가 우리 딸은 아직 결혼 생각 전혀 없다고 했는데도 도통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날 언제 봤다고 나랑 엮으려고 하는 거래? 난 저분 처음 보는데? 왜?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네가 한번 왔었잖아. 그때 보고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 자만이 얼굴도 예쁘장한데 판사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하는 거야. 왜 아니겠어. 학벌 되겠다, 인물 되겠다, 최고의 신부감이지. 사실 저 양반 집이 좀 부자야.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고 거의 재벌급 부자. 저분 아버님이 무슨 회사를 크게 하셔가지고 3대가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야. 재벌? 에이, 부담스럽다. 무슨 재벌이야, 재벌은. 난 그런 집이랑은 별로 안 엮이고 싶은데?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재수없는 타입들은 아니야. 저분만 해도 그렇고 너 소개해주라는 그 조카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 근데 재벌집 아들내미 같은 그런 재수없는 타입도 아니고 청년이 소탈하니 수더분하니 괜찮더라고. 나한테 늘 성화라 가뜩이나 좀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 너 그냥 한번 만나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니다 하고 치워버리면 되니까. 엄마 교회 사람 봐서 한번 만나나 봐, 응? 그렇게 엄마까지 설득을 하니 그래, 한번 만나나 보자 싶어 남편과의 주선 자리에 나가게 됐죠. 사실 처음 만남은 별 기대 없이 나간 거였어요. 말 그대로 그냥 예의상 나간 거죠. 그런데 의외로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엄마 말대로 재벌 혹은 부잣집 아들하면 떠올리는 그런 느낌의 남자도 아니었고 자유분방하고 소탈하고 귀여운 구석도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정말 범생이 그 자체로 살아왔었거든요. 오로지 인생에서 공부랑 일밖에 몰랐고 그 두 개만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제대로 된 연애도 많이 해본 적이 없었고 결혼해도 뜻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랑 살면 솔직히 평생 돈 걱정은 없겠다 싶기도 했고 또 재미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둘이 있으면 좀 티키타카도 잘 되고 같이 있으면 재밌는 타입이었으니까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사실 결혼을 생각하면서 시가에서 좀 텃세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도 있긴 했어요. 저희 집이 뭐 어디 내놨을 때 그렇게 꿀리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시가에 견주기엔 경제적으로 많이 딸리는 건 사실이니까요. 사실 그래서인지 처음엔 좀 텃세가 있긴 했어요. 그래도 생각만큼 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부는 저를 되게 반기더라고요. 우리 용우 저거는 머리가 안 따라줘서 도통 공부라곤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렇게 똑똑한 며느리를 다 보네. 내가 자식 복 없던 걸 며느리 복으로 이렇게 돌려봤나 보다. 아빠, 우리 와이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나 질투날라 그래? 뭐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만큼 재벌집이라고 어마어마한 텃세를 부리지도 않고 생각보다는 다들 소탈한 편이고 내가 너무 큰 걱정을 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저희 남편은 시부네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부는 어떻게든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 있는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이런 가문에 이런 아들이 태어난 건지 저희 남편은 제가 봐도 일이 적성에 참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냥 공부머리, 일머리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죠. 어쩌다 운 좋게 이런 집에 태어났으니 한자리 하면서 그럴듯하게 사는 거지. 없는 집에 태어났으면 참 어디서 밥이나 빌어먹고 살았을까 싶을 걱정이 되는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남편은 제가 업무를 보고 있든 퇴근을 하고 겨우 쉬고 있든 아랑곳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일에 대한 자문을 저한테 구하더라고요. 시부네 회사가 무용일을 해서 문서 하나 읽는데도 필요한 사전 지식이나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경제 전공자도 아니었지만 법 공부란 게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배경 지식 같은 게 남편보다는 훨씬 많았으니까 제가 도움을 줄 때가 많았죠. 시가에 가서 얘기를 나눌 때도 주로 시부랑 제가 현재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나 세계 경제 현황, 무역 등에 관한 대화들을 많이 나누는 편이었고 남편은 이런 대화에 낄 수 있는 상대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부가 대놓고 저를 많이 칭찬하는 편이었죠. 내가 밥상머리에서 이런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다 싶다. 우리 집사람이고 하나 있는 아들놈이고 뭐 하나 세상 돌아가는 걸 똑똑히 아는 사람이 있나? 그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고는 노상 테레비 연속극에 나오는 얘기들 뿐이고 이놈 이거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도통 알아먹을 생각을 못하니 말이야. 근데 세아가 네가 들어오고 나니 내가 오히려 너한테 배운다 배워. 자주 좀 와서 식사도 하고 그래라. 내가 네 들어올 때가 제일 신난다. 네, 그럴게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한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전 만약 제가 남편이었으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빠한테 제 배우자가 좋은 인상을 줬고 아빠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이 대화에 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순전히 공부벌레 범생이인 제 생각이었나 봐요. 영락없는 하남자인 제 남편은 사고회로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좋겠다 아주. 아빠랑 나만 따돌리고 그렇게 둘이 나 모르는 얘기하니까 좋아? 아주 신나? 내가 뭘 또 신났다고 그래. 그럼 거기서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모르는 척 있어? 남편은 점점 자기는 못 받는 인정을 제가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질투하면서 틱틱대기 시작했고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를 덩달아 같이 경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우리 박 회장님이 너 좀 띄워준다고 너무 으스대지 마라. 그래봤자 넌 그냥 여자고 며느리일 뿐이야. 여자가 너무 큰일에 신경 써서 좋을 거 하나 없다. 뭐니 뭐니 해도 여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야? 가정을 돌보는 게 첫째 아니냐? 근데 너 집안일은 어디 제대로나 하고 있는 거니?
판사가 공무원이라 출퇴근 딱딱 지키고 하는 줄 알고 결혼시켜놨더니 그것도 아니라며. 듣자하니 퇴근을 12시 넘어 할 때도 많다던데. 그래서 어디 집안을 제대로 돌볼 수나 있겠니? 시모는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나대봐야 여자일 뿐이다. 며느리일 뿐이다 하며 주제넘지 말라는 듯 눈치를 주기 일쑤였어요. 사실 시모는 내가 일에 너무 집중하는 걸 늘 탐탁치 않아 했죠. 돈 있는 집에 시집 오는 여자가 학벌이니 직업이니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얼마나 집안 어른들 잘 보살피고 남편 내조 잘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면서 여자가 잘나봐야 콧대만 높아 남편 무시하기 딱 좋다는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면서 시모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대체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애 들어선다는 소식이 없어. 왜? 우리 집의 아들이라곤 우리 용호 하나뿐인데 네가 대를 못 이으면 어쩌자는 게야? 니들 노력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시가에서 하도 닥달을 해대서 남편이랑 제가 둘 다 검사까지 해봤는데 임신이 안 될 만큼의 큰 이상은 없었어요. 이상이 없는데 왜 임신이 안 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임신이 왜 안 되냔 말이야. 안 되겠다. 너 그냥 일 그만둬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을 그만두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네가 네 본분도 모르고 애도 못 가지니 하는 소리 아니야.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그것도 재벌 가문에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애를 얼른 가져서 대를 잇는 게 당연한 일 아니니? 근데 너는 어째 결혼하고도 네 일밖에 모르고 밖으로만 두니? 그러니 애가 들어서려다가도 달아나겠다. 안 그래? 그런 일 그만두고 네 본분에 좀 충실해. 어머님, 지금이 무슨 80년대예요? 여자 본분이 애 낳는 일이게?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제가 판사 되려고 몇 년을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어떤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고작 그런 이유로 저더러 일을 그만두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설사 제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요. 애 가지려고 일 그만두라 운운하는 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애는 혼자 가지나요? 왜 자꾸 제 탓만 하시는 거냐고요, 어머님은. 뭐야? 그럼 뭐 우리 용호 탓이라 이거니? 이 말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남편 탓이라는 게 아니라 박수 소리도 손바닥이 부딪혀야 나는 건데 무조건 제 탓으로만 몰아가시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제 말은. 시모가 자꾸만 제가 임신 못하는 이유를 은근슬쩍 제 탓으로만 몰아가는데 그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시모한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저보단 남편 책임이 훨씬 컸단 말이에요. 일단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임신이 안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긴 했지만 남편 쪽 정자의 운동성이 약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나이 대비 좀 힘이 약한 편이라고 체력도 기르고 운동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죠. 게다가 신혼 초엔 안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 손길을 점점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이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없는 것도 뻔히 아는데 자꾸 일 핑계로 피곤하다고 피하기 일쑤였죠. 이건 뭐 아이 가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모가 닥달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어른들이야 당연히 그런 말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뭐 당신도 애가 그렇게까지 간절한 건 아니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생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런 거지 뭐.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려니 하고 그냥 넘겨. 남편은 그러자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노력해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자로서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했고
내가 너무 공부만 하고 정석대로만 살던 타입이라 재미가 없나? 내가 남자를 너무 모르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에 우습지만 어떻게 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도 해보고 그랬는데 남편 쪽에서 영 시큰둥하기만 하니까 저도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집이 질리기 시작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의심이 확 드는 거예요. 남자가 갑자기 와이프한테 관심이 뚝 떨어지고 별로 열정도 안 보이고 이럴 때 여자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뭐겠어요? 바람이죠. 그리고 남편한테서 뭔가 그런 느낌이 여러 번 왔었거든요. 갑자기 안 쓰던 향수를 뿌린다거나 뭔가 들뜬 듯한 모습을 보이다 제가 들어오면 아닌 척 한다거나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워낙 일이 바쁘기도 했고 남편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바람 피나 안 피나 감시할 정도로 한 가지가 않아서 그냥 의심만 갖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의 불륜 현장을 딱 맞닥뜨리고 만 거였어요. 예, 세아가, 너 오늘 일 쉬는 날 맞지? 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내가 너 주려고 보약 하나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 좀 가져가라고 연락했다. 시간 괜찮으면 회사 와서 보약도 좀 가져가고 온 김에 오랜만에 용우놈이랑 같이 밥 먹고 데이트도 좀 하고 그러라고 말이야. 너희들 워낙 바빠 데이트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니냐. 그놈 그래도 요새는 일도 좀 굳절하고 성과도 내고 해서 내가 오후에 슬쩍 빠져도 눈 감아줄 테니 둘이 나가서 데이트도 좀 하고 해라. 아마 네가 갑자기 오면 그놈도 좋아할 거다. 시부의 부름에 저는 그렇게 회사로 가게 됐죠. 그래도 아직은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나름 신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데이트해본 지도 너무 오래되긴 했다 싶어 나름 잘 차려입고 남편 방에 들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목격하고 말았죠. 남편이 비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을 말입니다.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지. 내 뒤에서 이딴 짓거리나 하느라고 여태껏 그렇게 군 거야? 그래. 내가 생각은 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멍청해서 일 처리 하나 못해서 나한테 맨날 물어보고 쩔쩔매는 놈이 뒤에서 이딴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까 일이 잘 될 턱이 있나?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어디서 이딴 더러운...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옆 대표실에 있던 시부도 달려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됐고 결국 그날 저녁 저희는 나란히 시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시가에서 시부는 남편을 손만 안 댔다 뿐이지 엄청나게 야단치더라고요. 어떻게 된 놈이 지 비서랑 놀아나게. 네가 제정신이야? 그 애를 내가 너랑 그딴 짓 하라고 붙여놓은 줄 알아? 어디서 말이야 사무실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 넌 이제 내 아들 새끼도 아니다. 그래도 멍청하고 일머리 없는 놈을 아들놈이라고 여지껏 봐주고 있었지만 난 오늘부로 너한테 손 뗀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놔. 누가 아버지야? 난 너 같은 아들 새끼 둔 적 없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던 시부의 모습과는 달리 엄청나게 극대노한 모습이었죠. 솔직히 남편이 배신한 건 저인데 어째 저보다도 시부가 더 화가 난 듯했고 저조차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런 모습이 고맙기도 했죠. 보통 남자가 바람 피우면 그 부모들이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돈이 있는 집안이다 보니 대충 네가 덮고 살아라 하는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저보다도 더 열을 내주는 시부를 보니 그래도 시부는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싶어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시부의 극대노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던 시모는 시부를 말려가며 오히려 은근슬쩍 제 탓을 해대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좀 적당히 해요. 당신은 뭐 젊고 혈기왕성할 때 그런 적 없어요? 남자가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 한두 번 눈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닌 말로 돈 있겠다, 젊겠다, 밖에만 나가면 어리고 낭창낭창하니 예쁜 아가씨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어디 거기 눈이 안 들어가면 사낸가? 송장이지. 그러니 내가 너한테도 여러 번 주의를 준 거야. 이런 일 있을 줄 알고 이런 일 터지기 전에 네가 알아서 잘하라고. 내가 돌려가며 말을 했는데도 네가 알아듣는 눈치가 없더라니. 기어이 일을 내고 마는구나. 남자란 말이다. 자고로 다 여자하기 나름인 법이야. 아무리 밖에서는 날고 기는 판사니 뭐니 해도 집에 들어오면 그냥 한 사람의 아내 아니니? 집에 오면 요부마냥 잘 달래주고 맞춰주고 살살 기도 살려주고 밤에도 잘해주고 그래야 남자가 집에 정을 붙이고 사는 거라니 이 말이야. 근데 네가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고 통나무같이 뻣뻣하게 굴면 얘가 너한테 정을 못 붙이고 그렇게 밖으로 돌았겠니? 안 그래? 네가 그런 말 했잖니. 박수 소리도 손바닥이 맞부딪혀야 나는 거라고. 이런 일도 다를 거 없다. 너 이게 뭐 100% 우리 용우 잘못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럴 때일수록 내가 뭐 부족한 건 없었나? 여자로서 내 매력이 뭐가 모자랐기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만족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채우려고 했나? 반성할 건 반성을 해야지, 여자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야. 진짜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소리였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 고쳐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세요? 아니,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뭐 남편 맞춤형으로 태어난 인간이에요? 이 남자 비위 맞춰주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쓰게? 어머님은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니거든요. 이놈한테 뭐가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아들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집에 돈 좀 있는 것 빼고 뭐가 잘났는데요? 봐줄 거 하나도 없는 놈이구만. 저더러 반성을 하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놈의 반성 어머님 아들이나 실컷 하라고 하세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뭐야? 이게 근데 시애미한테 어디서 이따위로 말버릇을. 애야 나 못 가져. 남편 마음도 하나 제대로 못 잡아 겉으로 나돌게 해. 그래놓고 대체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대들긴. 됐어. 나 이제 너 꼴도 보기 싫다. 여보, 당신은 우리 용우랑 연을 끊고 싶은지 호적을 파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 애를 내 집에서 끌어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당장 나가라 이 말이야. 아이고, 저는 뭐 여기 더 있고 싶은 줄 아세요? 목 같은 집구석 안 그래도 지금 나가려고 했네요. 저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 그렇게 시모와 말로 치받다 그 집 담벼락에 침을 뱉어버리고 나왔죠. 우물쭈물하던 남편놈이 제 뒤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딜 따라 나와? 난 여기나 있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도 기어이 남편놈이 집까지 따라와 문을 두드려대기에 당장 니네 엄마 집에나 가라고 하고 문고리 다 잠그고 안 열어줬죠. 그러고서 그날 밤은 정말 뜬 눈으로 지샜던 것 같아요. 처음엔 무작정 화가 났고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모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자꾸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나? 나한테 부족한 게 있어 다른 여자한테 채울 만큼 그렇게 내가 매력이 없나?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치솟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에게 또 화가 났죠.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한 상황인데도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나를 탓하는 생각이 드는지. 그걸 주체할 수가 없으니 또 서럽고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판사로 일을 하면서 이혼 소송도 여러 번 다뤘지만 그때마다 여자들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아니, 가정이 저 지경이 되도록 왜 대체 이혼을 안 하고 꾸역꾸역 같이 산 거지? 애가 있든 뭐가 있든 어차피 둘 사이는 빠갈라졌고 누가 봐도 끝난 관계인데 뭘 못나서 저렇게 사는 거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바보같이 참아가면서 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 역시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가 봐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순간엔 곧바로 이혼을 하기가 좀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개를 통해 만난 거긴 하지만 나름 연애도 길게 했고 그 기간 동안 싸운 적도 없이 늘 사이도 좋았고 행복한 기억도 많았고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남자인데 한순간에 그걸 누군가한테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근데 그 순간엔 정말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도 마음에 걸렸고 평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당장 이혼 서류를 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갈까 했다가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가더라고요. 저러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당장 이혼해야지 하기도 했다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때 그런 생각들이 우습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도 참 별 수 없는 마음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늘 재판을 통해 접해오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 이면을 한번 처음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지금은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별거 아닌 별거가 길어져 가던 와중이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오라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시가로 갔죠. 그런데 거기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바로 남편의 불륜 상대인 비서였죠. 그것도 비서는 제 남편 옆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말도 없이 그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잘 지내셨죠? 그때 그 일 이후로 처음 뵙네요. 비서가 저를 보고는 태연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지금 이 광경이 어이없는 게 여기서 나뿐이야? 뭐 하자는 거야? 싶어 남편을 쏘아봤죠.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셀미가 임신을 해 불렀다. 너한테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죄송해요, 사모님. 사모님도 임신하려고 애쓰신 건 아는데 제가 먼저 하게 됐네요. 그냥 후궁이 중전보다 먼저 잉태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전이 꼭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매력 넘치고 잘해주는 후궁이 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남자의 당연한 심리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참, 방은 좀 비워주실래요? 제가 방까지 차지하고 앉을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아이나 키우고 하려면 준비할 게 많아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려요. 비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저더러 방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시모가 드디어 손주보게 생겼다며 좋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남편 놈도 뭐가 좋은 건지 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의기양양한 채로 앉아 있었고요. 혹시라도 이혼 소송 같은 거 할 생각이면 그 생각 접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네가 판사고 법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해도 법 위에 있는 게 돈이야.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놈도 돈 있는 놈한테는 못 이기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쪽에 손해볼 거 하나 없는 장사고 네가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밟힐 수 있다는 소리야. 너 결혼은 실패했어도 일은 성공하고 싶은 여자잖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네 커리어에도 네 신상에도 좋을 거란 소리지. 아, 안방은 천천히 정리해줘. 샘이랑 난 그동안 호텔에서 지내면 되니까 정리해서 이번 주까지만 짐 좀 빼줄래? 남편 놈은 선심이라도 쓰는 척 기한 넉넉하게 줄 테니 천천히 짐을 빼라고 하기에 제가 답했죠. 아니야.
천천히 짐 뺄 거 있나? 바로 빼주지 뭐.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바로 정리해줄게. 아, 그리고 이혼 소송하지 말래서 하는 말인데 그럼 이거 보고 얼마나 줄지 한번 니들끼리 머리 맞대고 생각이나 한번 해볼래? 액수 들어보고 괜찮다 싶음 소송 없이 처리해주고 아님 나도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으로 온 거라. 저는 이 지랄들을 떨어놓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그 놈들 앞에 서류를 툭 던졌죠. 그리고 그 안엔 이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줄 비밀이 들어있었거든요. 사실 남편 놈이 대놓고 외도까지 하면서도 외려 당당하게 구니까 소송을 하려면 진짜 제대로 된 물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 흥신소를 고용했었거든요. 현직 판사라는 사람이 이런 어둠의 경로를 이용했다고 밝히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말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내일로 닥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쪽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용한 흥신소를 통해서 알게 된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 남편과 바람난 그 비서의 숨겨진 비밀이었죠. 이 여자 보통이 아닌데요? 의뢰인분 남편만 건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저희 남편만 건든 게 아니라고요? 다른 남자들도 만나고 다녔나 보죠? 그렇게 흥신소 직원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비서와 제 시부의 다정한 모습이었죠. 둘이 허리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다정히 껴안고 있는 사진. 누가 봐도 불륜관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수십 장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 남편이 아닌 제 시부와 말이에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남편분, 그러니까 박용우 씨랑 바람이 나기 전부터 이미 박상원 씨랑은 더 오래 불륜관계를 지속해왔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이 여자를 비서로 고용한 게 박상원 회장 본인이었어요. 흥신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원래 남편의 비서는 시부의 비서로 먼저 고용이 됐었고 대표실 드나들면서 둘이 눈이 맞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승진하면서 비서가 필요해지니까 베테랑인 그 비서가 남편 일을 담당해주게 되는데 대담하게도 비서는 아버지랑 아들 둘한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중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던 셋 앞에 던져준 자료 속에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오간 추잡한 이중불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셋은 각기 다른 이유로 경악했죠. 이게 무슨... 야, 고슬미, 너 우리 아빠랑도 그런 사이였어? 어떻게 아버지랑 이런 사이면서 나한테까지... 너 누가 먼저였냐? 아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떻게 너 일단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냐? 야, 그래, 내가 맞긴 하니? 우리 아버지는 아니고? 너 우리 집 들어와서 안방 차지하고 들어앉아서 나랑 같이 살 생각을 했으면서 그럼 우리 아버지랑은 어떨 작정이었냐? 어? 우리 아버지랑 나 모르게 뒤에서 계속 그럴 생각이라도 했던 거야? 이 더러운 년아? 이 미친년 좀 보게. 지금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짓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그게 아니라 이봐요. 이런 사진을 함부로 이렇게 찍어도 돼? 당신 판사라며. 판사가 법 어기고 이런 불법 촬영을 해도 되는 거야? 내 초상권 어쩔 거야? 어? 이거 사생활 침해라고. 그래? 그럼 한번 고소를 해보던가. 사생활 침해했다고, 초상권 침해했다고 한번 고소라도 해봐. 얼마든 상대해 줄 테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당신 남편 뺏겼다고 분해서 이러는 모양인데 그래봤자 이 남자 당신한테 안 돌아가. 이 남자 이미 내 거라고. 내가 왜 네 거야 이년아. 이 걸레 같은 게. 내가 도라이냐? 우리 아버지랑 뒹굴던 여자랑 살림을 합치게? 아, 이게 진짜 사람 토 나오게 하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응? 회장님이랑은 이미 정리했어. 회장님이랑 한때
잠깐 그랬던 건 사실인데 이미 끝난 사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은 오빠 거야. 오빠도 그랬잖아. 내가 좋다고. 통나무같이 뻣뻣한 년이랑만 하다가 나랑 아느니까 너무 좋다고. 나도 그랬어. 나도 회장님보다 오빠가 훨씬 좋았단 말이야. 오빠, 그러니까 너무 화만 내지 말고 우리 대화를 좀 더 해보자,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비서의 머리채를 낚아챈 건 시모였죠. 이년이 근데, 야 이년아,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씹으려고 있냐? 어? 무시 어쩌고 어째? 회장님이랑 뭘 어쩌고 어째? 야, 내가 우리 아들 자수원 임신해 왔대서 불륜이고 뭐고 예쁘게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아주 제대로 미친년이네. 어디서 내 남편의 내 아들까지 넘보고 있어? 배운 거 없는 못돼 처먹은 년이? 너 아주 잘 걸렸다. 내가 오늘 너 제삿날 치러주는 줄 알아라, 이년. 이거 나요. 이건 안 나. 이거 당장 나. 나 임신했어. 애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렇게 셋은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를 찍어대고들 있었고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 제기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해주고 그 집을 나섰죠. 그랬더니 다음날 남편이랑 시모가 같이 찾아와서는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렇게 빌게, 응? 나 정말 그런 여자인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상상이나 했겠어? 나 지금 그 여자한테 제대로 잘못 걸린 것 같아. 애초에 뭐 그렇게 깨끗한 년일 거라고 생각 안 한 건 맞는데 당신도 충격받았겠지만 나도 충격받았어. 솔직히 내가 더 놀라지 않았겠어? 아무리 그래도 설마 아니 우리 아빠랑 그런 관계였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 내가 그 사진 보는 순간 소름이 다 돋아서 근데 그년 생각보다 더 악랄한 애야. 내가 진짜 제대로 잘못 걸린 것 같다니까? 지금 협박까지 하고 있어. 그년 그날 우리 아빠한테 바로 팽당한 모양이더라고. 왜? 그때 당신이 우리 회사 찾아왔던 날 있잖아. 아빠 말하는 거 좀 엿들어 보니까 그 전날까지도 아빠랑 뒹굴었다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나랑 그러고 있는 걸 봤으니 아빠라고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 물론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바람 피운 우리 아빠도 아빠지만 아들인 나랑 같은 여자 두고 그러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가만두면 미친놈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한테 바로 그날 버림을 받은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밖에 없다 싶었겠지.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임신했다고 한 거야. 내 애라고 책임지라고. 안 그러면 나 망하게 할 거라고 협박을 해대더라고. 만약 책임 안 지고 내친다거나 애를 없애라고 한다거나 하면 사진이랑 이런 거 다 인터넷에 올리고 폭로할 거라고. 재벌 3세가 어린 여자 비서 희롱하고 임신시켜놓고는 책임도 안 지고 버렸다고 소문내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 회사까지 망하게 할 거라고 협박을 해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당신도 알잖아. 나 그렇게 강심장 아닌 거. 그래서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솔직히 나 이제는 그년 말 믿지도 못하겠어. 뱃속 애가 내 애가 맞기나 한 건지도 모를 일이고 나 지금 완전 진퇴양난이야. 협박당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당신까지 날 버리면 어떡해? 솔직히 당신도 고민 많이 했잖아. 다 알아. 진짜 이혼할 마음이었으면 그 다음날 당장 이혼 서류 갖고 찾아왔겠지. 근데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당신도 연락 없었던 거 보면 당신도 그만큼 고민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만 마음 돌려서 다시 생각해주라.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냥 남자가 한 번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넘어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다 만회할게. 정말 잘할게. 얼마나 더 우는 소리를 늘어놓으려나 싶어 듣고 있었는데 갈수록 기가 막히더군요. 남자가 한 번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넌 내가 뭐 호구로 보이니? 요즘 세상에 그딴 말을 씹으려고 앉았어. 어디 감히? 그리고 너 그런 일 없었으면 그 어린 여자애랑 둘이 이 방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 궁리하고 있던 거 아니야? 내가 네 애비랑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폭로해주기 전에 네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봐.
당연하다는 듯이 소파에 떡하니 기대앉아서 나더러 방 빼라고 할 때 네 그 거만한 태도를 한번 떠올려보라고. 무슨 지가 왕이라도 된 듯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굴더니 이제 와서 왜 태도 돌변인데? 협박을 당해? 양다리 피해자야? 네가 그래봤자 우리 관계에선 네가 가해자야, 이 새끼야. 네가 그 여자한테 무슨 협박을 어떻게 당했든 양다리 걸쳐서 상처를 입었던 기분이 나빴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네가 뭔 상태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난 그냥 네 그 역겨운 짓에 토가 나왔을 뿐이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을 뿐이고 아, 그리고 내가 왜 이주나 걸렸냐고? 너랑 이혼을 망설여서? 그럴 리가. 증거 잡으려고 그랬다, 증거 잡으려고. 흥신소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등신아. 그리고 내가 설사 고민을 했다 해도 그게 네가 좋아서겠니? 내 판사로서 명성에 흠이라도 갈까 그랬던 거지. 근데 고민해보니까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싶더라고. 내가 아무리 이혼해서 흠이 가도 너 같은 거랑 같이 사는 흠보다 더 클까? 안 그래? 지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나한테 낮이고 밤이고 가져와서 물어대고 이따위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놈 끼고 사느니 그냥 이혼녀로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그러니까 아가리 쌉치고 그냥 꺼져, 이 새끼야. 이제 와서 우는 소리 해가며 무릎 꿇고 빌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제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온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옆에서 심호까지 합세라더군요. 예, 친선아. 내가 대신 미안하다. 우리 용우 이놈이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모른다. 남들은 재벌집 아들에 유학도 다녀오고 배울 만큼 배워 똑똑한 놈인 줄 알지만 넌 살아봐서 알잖니. 이놈이 얼마나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인지. 근데 이런 애가 그런 질 나쁜 못된 년한테 잘못 걸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응?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얘가 참 속이 착한 애다. 한 번 실수지 2번 그럴 놈은 아니야. 막말로 그냥 그 어린년이 작정하고 몸으로 들이대는데 어떻게 안 넘어갔겠니? 그걸 예제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놈도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되어봤으니까 정신을 차렸을 거다. 그러니 네가 엄마처럼 한 번만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안 되겠니? 응? 자기 딴에는 도와주겠답시고 하는 말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만 해대는 심호였죠. 기가 차서 진짜. 뭐 순진? 40이 다 돼가는 남자가 순진? 순진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어떤 순진에 빠진 남자 새끼가 20대 어린 여자 비서랑 바람 피우고 회사에서 그딴 짓을 하는데 내가 그날 본 것만 생각하면 내 누나를 꺼내서 빡빡 씻고 싶은 심정이구만. 순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보세요. 이제 난 더 이상 댁들이랑 엮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딴 막장 드라마에 나는 절대 주인공이 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 순진한 늙은 아들내미 손잡고 꺼져 주실래요? 여보, 안 돼. 제발. 이혼은 안 돼. 이혼 소송으로 시끄러워지면 나 진짜 끝장이야. 가뜩이나 지금 이 일 아름아름 소문나서 이미지도 끝장인데 이혼 소송으로 일 커지면 회사에도 타격 가고 그럼 앞으로 내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몰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라. 이렇게 빌게. 그래? 이혼 소송으로 시끄러워지기 싫다 이 말이지? 그래, 그럼 조용히 이혼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냥 이혼을 안 하면 안 될까? 그건 선택지에 없지, 등신아. 일 안 키우고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돈 가져와. 위자료 액수 봐서 조용히 넘어갈지 시끄럽게 한바탕 일 키워줄지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볼 테니까. 결국 심호와 남편은 위자료 줄 테니 조용히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 끝에 심호가 은근슬쩍 바람난 시부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까지 하려고 하기에 어이가 없어 니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다 내쫓아버렸죠. 결국 나는 큰돈, 그런 집안 기준에선 그렇게 큰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위자료로 큰 돈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비서가 남편을 들들 볶아대듯 하더군요. 자기 책임지라는 거겠죠. 이혼 과정에서도 비서가 남편을 찾아와서는 들들 볶아대는 걸 자주 목격했어요. 거기다 위자료 문제로 변호사랑 같이 만날 일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시가에 갔을 때는 아주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눈치도 없이 또 찾아와서 애 책임지라고 곧 자기 만삭인데 당장 병원이랑 산후조리원 최고급으로 잡아내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자 시모는 열받아서 소리는 지르는데 임신한 배 나온 사람한테 대고 뭐라 할 수도 없으니 시부한텐 안동을 부려대고 남편 놈은 또 시부 앞에 주저앉아 이걸 다 어쩔 거냐고 엉엉 울어대고 비서는 또 남편 놈 붙잡고 우리 애 어쩔 거냐고 해대고 진짜 뭔 막장 그런 막장이 따로 없었죠. 그 와중에 시부는 또 저를 원망하더군요.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고 잘 챙겼는지 잘 알지? 근데 어떻게 네가 내 뒤에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냐? 경우 없이 어른 일을 그런 식으로 멋대로 터뜨리고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은혜를 넌 그런 식으로 갚냐? 고의한 것 같으니라고. 겉으로는 점잖은 척, 어른스러운 척, 고상한 척은 다 해대던 시부가 뒤에서 그딴 막장 불륜국을 찍어대던 것도 모자라 제 탓을 해대는 것까지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잃고 피식 웃기만 하자 저와 같이 방문한 변호사도 어이없어 하면서 저한테 속삭이더라고요. 선배, 제가 이 직업 갖고 난 이후로 진짜 별별을 다 보고 살긴 했는데요. 이런 막장은 또 처음 보네요. 이런 집구석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너 이제 어디 가서 재벌집 나오는 막장 드라마 오버라고 욕하는 거 보면 꼭 쉴드 쳐줘. 더한 일도 현실엔 많이 일어난다고. 알았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넘겼지만 이제 나랑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관없는 일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 싶을 뿐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무사히 마쳤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전 시모는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해대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엔 못된 짓 많이 했는데 힘든 일 많이 겪고 나서 자기도 변했다면서. 요새 교회 매일 출석하고 예배드리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있다고. 너한테 했던 말들도 다 회개하고 있다고.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한번 잘해볼 생각 없냐는 거였죠. 전 시모 말이 그때 그 비서가 애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친자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바람을 피웠으니 도대체 애가 시부 애인지 전 남편 애인지 확인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대형 반전. 알고 보니 그 애는 둘 모두의 애가 아니더라네요. 뭐 두 사람의 애가 아니라면 전 씨가 인간들도 알 바 아닌 일이잖아요. 전 씨가는 다 함께 그 여자를 차단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지금아 생각해보면 그 여자도 참 대단한 여자죠. 어린 게 참. 시부한테는 버림받았지. 그 사이에 만나는 남자 중에서 제일 돈 많은 남자가 제 전남편이었으니 어떻게든 한번 기생해보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엔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아무튼 진짜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막장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막장 스토리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됐다는 사실이 지금은 너무 끔찍하게까지 느껴지네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니 돈만 많았지 교양도 없고 근본도 없고 앞에서는 온갖 교양 있는 척은 다 해놓고 뒤에서 온갖 더러운 짓들만 일삼고 살던 그 가족들이랑 떨어진 게 천만 다행이다 싶어요. 나중에 전 시모가 하도 하소연을 해대서 듣고 보니 전 시부는 그동안 살면서 한두 번 바람을 피운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돈이랑 허영을 못 잃어서 같이 사는 전 시모가 참 한심하기도 불쌍하기도 했죠. 여자는 그저 능력 필요 없고 남자 내조만 잘하면 된다 타령하더니 결국 자기 능력이 없으니 저러고 이혼도 못하고 맘 다 떠난 남편 허울만 붙잡고 사는 건가 봐요. 다 늙어서까지 결국 이혼도 못하고 저러고 허울뿐인 삶을 사니 진짜 안 됐죠. 전 남편에게도 이따금 연락이 오기도 했고 이혼 한번 한 거 무슨 흠이냐며 선봐라 소개팅 해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내 일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결혼 같은 구질구질한 짓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네요. 막장극은 여기서 모두 끝내고 이제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 드라마 찍을 차례 아니겠어요? 제 잘난 척하려는 말이 아니라 경험자로서 또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처리해온 판사로서 감히 작은 첨언 하나 남기자면 각자 어떤 자리에 계시든 여러분들도 이제는 부디 각자의 능력을 지키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못 헤어지고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 제 전시모 같은 삶이란 너무 슬프고 비참하잖아요. 이제는 여자들도 다 제 능력을 뽐내며 사는 세상이니 더 이상은 그런 삶을 사는 여성들이 아무도 없길 바라고 또 응원하며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당차고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며 살아갑시다.